시간의 먼지 속에 묻힌 약속. 서울의 낡고 비좁은 고시원 방. 찌는 듯한 여름 공기 속에서 아련은 낡은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남산타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아름아, 아빠가 내게 가장 예쁜 집을 지어줄게.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하고 내 방 창문으로는 밤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집. 그 약속은 그녀에게 삶의 가장 큰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한성그룹의 건설 현장에서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추락사로 결론지었다.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한성그룹은 막대한 보상금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어머니는 힘없는 작은 식당 종업원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보상금은 한 달도 채 안 되어 빚을 갚는 데 모두 쓰였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삶의 희망을 잃은 듯했다. 밤낮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늘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아름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게 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저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헛소리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한성그룹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꿈을 꾸는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어머니의 무거운 침묵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빠가 내게 가장 예쁜 집을 지어줄게. 아버지가 남긴 그 약속은 더 이상 달콤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진실을 밝혀야 할 숙명이 되었다. 그녀는 고시원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완성할게요. 이 약속 제가 꼭 지킬게요. 그녀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강렬한 복수의 불꽃이었다. 코팅 시 복수의 첫 걸음. 아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해 심장 깊은 곳에 굳게 자리 잡았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 한성그룹의 거대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한성그룹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 즉 힘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 꿈이었던 유치원 교사의 꿈을 포기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그녀는 회계장부의 차가운 숫자를 선택했다. 한성그룹의 심장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뛰어들었다. CPA 시험 준비는 지옥과 같았다. 고시원 방에는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새벽녘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는 것이었다. 아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네게 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글귀는 그녀에게 채찍이자 동시에 위로였다. 그녀의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고 공부하다 코피를 쏟기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병을 얻어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어머니의 고통을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한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거대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건물 꼭대기에서 쏟아져 내렸다. 빛이 닿는 곳에는 공인회계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훔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그녀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았다. 시험 준비 5년째, 그녀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합격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 윤아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합격증을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에 오랫동안 잃었던 생기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합격증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우리 딸, 고맙다 고 되뇌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그녀의 탁월한 실력과 끈기 있는 성격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인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성그룹의 연간 감사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다. 한성그룹의 신장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의 손은 뜨거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어머니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성그룹의 거대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렸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5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마침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아름은 꿈에 그리던 국내 최고 회계법인 태산회계법인에 입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한성그룹의 연간 감사팀에 배정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입사 직후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도 반납한 채 사무실에 틀어박혀 업무 관련 서류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일 중독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목표만 보였다. 입사 1년 차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팀장이 한성그룹 감사 프로젝트 팀원으로 그녀를 지명한 것이다. 아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갈고 닦은 칼을 드디어 휘두를 때가 온 것이다. 팀장은 그녀에게 한성그룹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아름은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서류들 안에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름은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눈에 띄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성그룹은 겉으로는 완벽한 재무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고가 발생했던 10년 전의 재무제표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0년 전 한성그룹의 한 프로젝트에서 미지급 건설 비용이라는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소멸되거나 지급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후 몇 년에 걸쳐 기타 운영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조금씩 분산되어 처리된 흔적이 보였다. 아름은 그 비용들이 부실 공사를 감추기 위한 뒷돈이거나 혹은 사고 발생 후 입마금을 위해 사용된 자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의 주변에는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퇴근할 때마다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밤늦게 걸려오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백업하고 사무실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을 분리해서 사용했다. 한편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름이 한성그룹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볼 때마다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다. 문이 닫히면 안 돼. 철문이. 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괴로워했다. 아름은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동시에 느꼈다. 어느 날 아름은 어머니가 중얼거렸던 철문이라는 단어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장에는 사고당의 아버지의 스케줄과 함께 현장 사무실, 철문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었다. 아름은 그 메모가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hin적을 따라가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회계장부를 파헤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과 어머니의 기억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야 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름의 밤은 더 이상 책상 위 회계장부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10년 전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에서 발견한 미지급 건설 비용이라는 기이한 항목은 그녀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단서였다. 그녀는 태산복 회계법인 사무실의 폐쇄배로 CCTV가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쪼개 10년 전 서류철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당시의 프로젝트는 드림타워라는 이름의 고층 빌딩 건설이었다. 서류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름의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불일치들이 포착되었다. 특히 드림타워 건설 당시 투입된 자재 비용과 실제 공정률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자재 구매 비용은 높게 책정되었는데 왜 공키라는 늘 지연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후 갑작스럽게 공사가 속도에 붙었다는 사실은 우연일 리 없었다. 아름은 그 모든 것이 부실 공사와 관련된 기밀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드림타워 건설 관련 서류들을 며칠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다. 어느 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에 있던 드림타워 관련 서류철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정리한 사람을 묻기 위해 동료에게 다가갔지만 모두들 누구도 만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그녀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중요한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따로 보관해 두었기에 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사무실과 집을 오가는 길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검은색 세단이 늘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길한 발소리가 뒤따르는 것 같았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아름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가 드림타워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엄마, 아빠가 일했던 곳이 드림타워라는 건물이었대. 혹시 거기서 있었던 일 기억나? 그녀의 질문에 어머니는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곳은 안 돼. 아름아, 거기 가면 안 돼. 철문이 닫히면. 어머니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아름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그녀가 병원을 나서려 할 때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윤아름 씨, 혹시 어머니께서 드림타워에 대해 동의어가 하셨습니까? 남자는 정중한 태도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어떻게 아름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둘러댔다. 남자는 아름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저도 드림타워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아름은 남자를 피해 황급히 병원에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마저 그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위협으로부터 그녀와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 그림자 같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왜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불꽃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다. 저려 라열은 하느야이도 홍글가요. 시간의 틈새에서 온 메시지 불안감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나날 속에서 아름은 드디어 태산 회계법인의 지하 창고에서 10년 전 드림타워 건설 프로젝트의 보관 서류처를 찾아냈다. 창고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며칠 밤낮으로 분석하며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부실 공사의 흔적,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분명히 뭔가 남겼을 거야. 그분이 그냥 돌아가실 리 없어. 아름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던 것일까?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방증 남어너의 콩아이 것들, 지거 매건물빛. 어머니만 안다니. 도대체 그게 뭘까? 아름은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기셨대. 증거를 엄마만 아는 곳에 숨겨놨대. 엄마, 기억나는 거 없어? 어머니는 아름의 손을 뿌리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안 돼. 문이 닫히면 안 돼.
그 철문이 닫히면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름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날 밤 아름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아버지의 자필로 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함께 드림타워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아름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한성그룹의 박 회장이 나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안했다. 부실 공사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나는 거절했다. 나는 건축가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비리를 모두 기록해두었다. USB에 담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이 USB는 내 딸의 유치원 졸업 선물로 만들었던 거실에 있는 나무 인형 속에 숨겨져 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내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직관은 늘 옳았으니. 아름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증거까지 남겨두셨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거실로 달려갔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로 된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인형의 머리 부분에 작은 나사가 박혀 있었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버를 찾아 나사를 풀었다. 인형의 머리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아름은 눈물을 쏟았다. 10년 전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드림타워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녹음 파일에는 한성그룹 박 회장과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윤 소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정의 같은 거 내세우다 다치는 건 자네 가족뿐일세.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회장님, 건축가의 양심에 걸고 저는 이 일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아름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그녀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아름은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성그룹의 누군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USB를 손에 쥔 그녀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빛났다. 그것은 슬픔, 분노, 그리고 확고한 결의였다. 가면 뒤의 얼굴. 아름은 USB를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은 그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USB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 무기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다. 그녀는 USB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USB를 숨길 곳을 찾아 집안 곳곳을 뒤졌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내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직관은 늘 옳았으니. 아름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떤 형태로든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아름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철문. 아름아, 문이 닫히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때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무언가를 보고 경악하는 듯했다. 아름은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갔다. 병실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바로 얼마 전 병원에서 그녀를 위협했던 그 남자였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름이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성그룹의 박 회장의 아들 박서준이었다. 서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아름에게 다가왔다. 윤아름 씨 맞으시죠? 얼마 전 아버지 병문안 때문에 오셨다가 못 뵈었는데 드디어 뵙네요. 그는 자신을 한성그룹 기획실장 박서준이라고 소개했다. 아름은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의 아들이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아버님께서 윤 소장님을 굉장히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윤 소장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서준의 말은 아름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를 아꼈다고?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하지만 아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가면을 썼다. 네, 아버님께서도 박 회장님과 서준 씨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실수를 한 건가요? 서준 씨, 맞으시죠? 서준은 아름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 소장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게 많으셨다니 영광이네요. 혹시 저와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버님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고. 아름은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준을 이용해 한성그룹의 더 깊은 곳에 접근해야 했다. 식사 자리에서 서준은 아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권모술수와 부정부패. 저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는 아름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윤아름 씨를 보니 왠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아름은 서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는 한성그룹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버지는 적이었다. 그녀는 서준을 경계해야 했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서준 씨,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한성그룹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름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아름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긴장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 소장님, 저는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름은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또 다른 공범일까? 가면 뒤에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아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서준을 바라보았다. 양아 셔님, 영아. 닫힌 문 뒤에 비며. 서준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아름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아름의 심장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아들,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거대 기업의 후계자였다. 그의 도움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름은 서준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실 창문을 통해 서준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서준은 떠나기 전 어머니의 병실 문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의 행동은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어머니는 서준을 보고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아름은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박서준 씨를 기억하세요? 아까 저기 복도에 서 있던 남자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이... 어머니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름아, 문이 닫히면 안 돼. 그 사람이 문을... 아름은 어머니가 말하는 문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끔찍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아름은 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제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해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진정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고가 발생한 날,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병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바로 박서준이었다. 서준은 어머니에게 거액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무시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절대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준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봉투를 거절하고 서준을 내쫓았다. 하지만 서준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어머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아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미소 뒤에는 차가운 가면이 심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그녀의 삶을 망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아름은 어머니의 병실을 뛰쳐나와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은 한 번의 전화를 받았다. 아름 씨, 지금 어디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아름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아름은 서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준 씨, 우리는 끝났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짓, 당신의 아버지가 한 짓, 전부 다 밝혀낼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름의 말에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아름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신 어머니의 증상은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그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되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존재였다. 하지만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어머니의 고통을 끝내고 그리고 서준에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 뜨거운 들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의 조력자 아름은 서준의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기만이 뒤섞여 있었고 아름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증언은 서준이 그녀를 위협하고 협박한 장본인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지만 아름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이용하려 한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또 다른 희생자일까? 다음 날, 아름은 태산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컴퓨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을 발견했다. 아름은 더 이상 혼자서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때 아름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서준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혼자 오세요. 아름은 서준의 문자를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를 만나야 할까?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준을 만나야만 했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서준을 이용해야 했다. 아름은 문자에 적힌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서준은 어둠 속에 앉아 아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름은 서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속셈이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건가요? 어머니께 했던 짓 잊지 않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름씨, 죄송합니다. 10년 전 제가 당신의 어머니께 했던 행동, 모두 아버지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름은 서준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강압? 당신의 강압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10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당신이 한 짓, 그런 말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름을 분노에 찬 목소리에 서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름씨,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막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당신과 함께 밝혀내고 싶습니다. 서준은 아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드림타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다. 그는 그때 이미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여러 번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서준은 아버지의 비리를 막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부실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처를 발견했지만 아버지가 눈치채고 서류처를 숨겨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아름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어요. 윤 소장님께서 혼자서
자재를 조작했다는 아버지의 말을요. 저는 아버지의 말에 속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했어요. 하지만 저는 윤 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팔인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아버지 몰래 길이가 탈로 날까봐 윤 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김 실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위협한 장본인입니다. 아름은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한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김 실장이 아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 되었다. 서준은 아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름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은 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은 아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 기억의 조각 그리고 숨겨진 열쇠. 아름은 서준의 진심을 듣고 한성그룹에 대한 복수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더욱 불타올랐다. 서준의 도움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서준은 아름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박 회장이 은밀히 관리하는 서류 보관실에 대해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를 절대 회사에 두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서류 보관실을 이용하죠. 그곳에는 드림타워 건설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있을 겁니다. 아름은 서준의 정보를 토대로 서류 보관실의 위치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곳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그리고 내부 CCTV까지. 두 사람은 보관실에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문을 열고 아름은 해킹 능력을 이용해 CCTV를 조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다. 서준이 서류 보관실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던 중 그녀가 병원에서 만났던 김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실장은 서준을 감시하고 매직원에 있었고 서준의 모든 움직임을 박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아름은 서준에게 경고했다. 서준 씨, 김 실장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안 돼요. 한편 아름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어머니는 여전히 철문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아름은 어머니가 말하는 철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가 있었다. 바로 드림타워 건설 현장 인근에 있는 한성그룹의 소규모 창고였다. 어머니는 그 창고를 철문 창고라고 불렀다고 했다. 아름은 어머니의 기억을 따라 철문 창고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름은 간신히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자재들과 먼지 쌓인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USB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자필로 된 메모가 적혀 있었다. USB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철문 창고에 있는 내 작업대 밑에 숨겨두었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창고 안의 낡은 작업대를 뒤졌다. 작업대 밑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로 된 편지와 함께 또 다른 USB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름이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빠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너에게 약속했던 집을 짓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한성그룹의 부실 공사 비리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지만 그들이 내게 위협을 가하고 있단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 USB를 이용해 진실을 밝혀주렴. 그리고 기억해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어머니란다. 어머니의 직감은 늘 옳았으니. 편지를 읽은 아름은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USB의 존재를 알려주고 어머니를 믿으라고 당부했다. 아름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USB를 들고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아름의 손에 들린 USB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름아, 이제 그 문을 열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말에 아름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아름은 서준에게 연락했다. 서준 씨, 우리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유품에서 USB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어요. 서준은 아름의 말에 기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두 사람은 USB 안에 담긴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드림타워 건설 당시 부실 공사를 증명하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박 회장과 김 실장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들어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그들이 아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름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서준은 아버지의 잔혹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 될 것이었다. 사랑과 복수 그 경계에서 USB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올 때 아름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박 회장과 김 실장의 잔혹한 음모를 듣는 내내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비열한 목소리와 김 실장의 간사한 말투는 아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아버지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서준을 쳐다보았다. 박서준 씨, 당신의 아버지가 한 짓, 그리고 당신이 했던 행동, 어떻게 저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름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서준은 아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름 씨,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윤 소장님께서 남기신 단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윤 소장님의 딸인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숨막히는 고백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찾아내려 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날수록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름은 서준의 고백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그가 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아버지와 한성그룹의 사람이잖아요. 미는 끝났어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름은 돌아섰지만 서준은 그녀를 붙잡았다. 아름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어머니의 고통을 끝내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죄를 함께 밝혀낼 수 있도록 저를 믿어주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서준의 진심을 느끼고 흔들렸다. 그녀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준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저를 배신한다면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아름과 서준은 다시 한 팀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과 복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분석하고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김 실장이 먼저 움직였다. 김 실장은 아름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사람을 보냈다. 그는 어머니를 납치하려 했다. 아름은 서준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름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아름아, 이제 괜찮아. 그 사람이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아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김 실장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실장님, 당신이 한 짓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납치하려 한 짓까지요. 당신의 모든 죄를 언론에 폭로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름의 말에 분노했지만 아름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아름은 서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당일, 그들은 모든 증거를 담은 USB를 언론에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 회장과 김 실장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은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 회장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서준에게 소리쳤다. 박서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한 짓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서준은 아버지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밝히고 아버지에게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서준의 말은 아름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찾은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름은 서준을 쳐다보았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름 씨,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름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의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절벽 끝의 고백 기자회견은 한성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USB에 담긴 녹취록과 부실 공사 사진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 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서준이 미리 신고한 덕분에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아름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인 김 실장을 잡기 전까지는 복수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름과 서준은 김 실장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김 실장이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냈다. 명단에는 김 실장의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다. 윤재민. 아름은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윤재민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름은 서준에게 물었다. 김 실장이 왜 우리 아빠랑 연락을 했지? 우리 아빠는 김 실장을 싫어했는데.
서준은 아름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김 실장과 아름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두 사람은 김 실장의 행적을 쫓으며 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실장의 아내를 찾아갔다. 김 실장의 아내는 아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아름 씨, 저는 김 실장과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김 실장이 박 회장 밑에서 일하면서 점점 변해갔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김 실장의 아내는 아름에게 김 실장이 자주 드나들던 별장 주소를 알려주었다. 아름과 서준은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숲속에 숨겨져 있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별장 안에는 낡은 사진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서류들에는 드림타워 건설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름의 아버지와 김 실장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야. 아빠는 김 실장을 싫어했는데 왜 저렇게 다정하게. 그때 별장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윤 소장님 딸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정말 대단하군. 그리고 박서준 실장. 자네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여기까지 온 건가?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김 실장을 향해 소리쳤다. 김 실장, 당신이 한 짓 전부 다 알고 있어. 윤 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모든 것을 사고사로 위장한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김 실장은 서준의 말에 피식 웃었다. 박서준 실장, 자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건가? 자네 아버지도 나에게 속았는데 윤 소장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윤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김 실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아름과 서준은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름은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김 실장은 아름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부실 공사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 하지만 내가 미리 선수쳤지. 윤 소장의 약점, 바로 딸인 너를 인질로 잡았지. 윤 소장은 딸인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김 실장의 말에 아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서준은 아름을 부축하며 김 실장을 향해 소리쳤다. 김 실장,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김 실장은 권총을 들어 서준을 겨누었다. 박서준 실장, 너도 윤 소장처럼 죽어줘야겠어. 그래야 모든 것이 조용해질 테니. 그때 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 잊지 않았지? 아빠가 남긴 USB. 그 안에는 당신이 부실공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모두 담겨 있어. 당신이 박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빼돌린 돈 말이야. 아름의 말에 김 실장은 눈이 커졌다. 그는 아름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다. 웃기는 소리. 그 USB 내가 이미 없애버렸는데. 내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서 내가 직접 없애버렸는데. 아름은 서준을 쳐다보았다. 서준은 김 실장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김 실장, 당신이 없애버린 건 가짜 USB였어. 진짜 USB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서준은 아름이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서 진짜 USB를 꺼내 보였다. 김 실장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서준은 김 실장에게 말했다. 김 실장,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윤 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속였어. 이제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 순간 서준이 미리 신고한 경찰이 별장으로 들이닥쳤다. 김 실장 것이 끝났다. 아름은 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아빠를 죽게 만들었어. 서준은 아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름씨,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름은 서준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그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절벽 끝에서 고백된 진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집. 김 실장이 체포된 후 아름과 서준은 10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았다. 박 회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한성그룹은 부실공사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아름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서준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상처였다. 아름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가 아버지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김 실장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름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름아,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아빠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 아빠는 너를 지키려고.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남편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아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름아, 이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아빠가 너에게 남긴 약속, 아빠가 지어주려던 그 집, 이제 엄마와 네가 함께 지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아름은 깨달았다. 아버지의 유언은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칼날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아름과 서준은 한성그룹의 몰락으로 인해 남겨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윤건축, 아름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회사였다. 서준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아름을 도왔고 아름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회사를 키워나갔다. 그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건축 철학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집을 짓는 것이었다. 그들은 첫 시이어 번째 프로젝트로 어머니가 살고 싶어 했던 햇살이 가득한 작은 집을 짓기로 했다. 아름은 아버지의 설계도를 보며 밤낮으로 작업했다. 서준은 아름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더 이상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어느 날 아름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아버지와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자필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름이에게. 이 집은 너와 엄마 그리고 아빠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란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렴. 아름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이미 그녀에게 집을 지어주고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 씨,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미 집을 지어주고 떠났어요. 아빠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서준은 아름의 이마에 키스했다. 아름 씨, 이제 저와 함께 우리만의 집을 지어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우리만의 집을. 아름은 서준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서준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새로운 집을 짓는 초석이 되었다. 몇 년 후, 아름과 서준은 어머니를 위한 집을 완성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창문. 그 집은 아버지의 꿈이자 아름의 꿈이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웃었고 아름과 서준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행복했다. 아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의 끝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